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이니셜 SY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 산만하고 주의 집중 못하는 만 7세 초등학생입니다.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문장이 길면 끝까지 읽지를 못하며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지만 그 단어들을 한 곳에 모아둔 문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해서 문제지 곳곳이 낙서가 돼 있거나 빈칸이 많습니다. 집중을 하다가도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떤 소리가 들리면 바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매일 알려주는 생활 패턴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정도면 어머님이 어떤 특정 진단에 대해 의심을 이미 하시고 사연을 써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진단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연에 너무 잘 녹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을 읽고 딱 떠오르는 진단은 ADHD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 난독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정확한 진단은 이제 아이를 직접 보고 또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아이가 혹시 ADHD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흔한 걱정인데 여기서 잠깐 셀프 체크 시간입니다. 다음 보기들은 제가 이제 그 ADHD 부모 보고 검사에서 나오는 문항들을 좀 추리고 또 알기 쉽게 예시를 좀 붙여서 각색한 그런 보기들이니까요. 한번 이 중에 우리 아이가 몇 개 정도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고 상황에 상관없이 너무 활동적이어서 부모를 힘들게 한다.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선생님 피드백이 있다. 무슨 일을 한 번 시키려면 몇 번을 불러야 하고 그마저도 끝까지 다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모터 달린 것처럼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학습에 주의 집중을 잘 못할 때가 많아서 주변 상황에 금방 주의가 분산되고 관심이 딴 길로 새버린다. 맨날 하는 생활 습관인데도 중간에 꼭 하나씩 빼먹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것을 금방 이루지 못하면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울어버린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린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잘 흥분하는 편이고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는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사연 속 친구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3번. 무슨 일을 한번 시키려면 몇 번 불러야 되고 그마저도 끝까지 다 못한다. 모터 달린 것처럼 동동동동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학습에 집중을 못하고 금방 주의 분산된다.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생활 습관인데도 맨날 잘 못한다. 일단 9개 중에 4개는 해당이 되고 또 9번 있죠. 흥분 잘하고 예측 못한다. 요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 4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9개 정도의 보기에서 우리 아이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뭐 4개에서 5개 정도 이상 해당이 되는 것 같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병원 진료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산만함 또 충동성, 주의 집중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상당수, 그러니까 한 2~3돌짜리 아이를 두고 ADHD냐라고 물으신다면 상당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돌짜리 아이들은 나이 발달 연령 단계 자체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고 또 자기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 보니까 충동성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ADHD라고 하면은 아마 한 반 이상은 ADHD라고 진단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보다는 이제 좀 더 큰 아이들, 그러니까 또래와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시는 게 더 명확하게 진료를 볼지 말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같은 또래들을 여러 명 동시에 보시다 보니까 이 특정 친구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산만한지 또 주의 집중력이 잘 안 되고 충동적인지 그런 것도 비교가 훨씬 쉬우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충동성이나 산만한 등이 일상생활이나 또 학습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그런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혹시 우리 땡땡이가 ADHD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어머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땡땡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러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이러시면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건 물론 가족들이긴 한데 근데 또 제일 객관적이지 못한 것도 또 부모님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 속 친구 어머님도 너무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끙끙 혼자 걱정하면서 앓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요청하셔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또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인지를 좀 조언을 들으시면 훨씬 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ADHD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ADHD,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주의력을 집중시키는데 너무 어렵고 산만하고 그리고 과잉 행동, 즉 너무 충동적이고 행동이 너무 액션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때를 ADHD로 의심해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첫 번째 주의력 결핍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충동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ADHD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있어도 진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충동성이 있는 친구들은 좀 눈에 잘 띄어요. 워낙 이제 액션이 크고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띄기가 어려워서 진단이 오히려 수월한데 상대적으로 주의 산만만 있는 충동성은 없는 ADHD의 경우에는 이게 좀 눈에 상대적으로 덜 띄다 보니까 그냥 좀 공부를 못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DHD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면 한 6%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한 반에 있으면 그 중에 한 3명은 ADHD일 수 있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엄청 흔한 상황이죠. 세계적인 연구들을 다 봐도 전 세계적으로 한 12세 미만 아동들에 있어서 유병률이 한 5에서 7, 8%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대체로 비슷한 편으로 보입니다. 물론 ADHD는 자연히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기까지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계속 좀 산만하다든지 좀 덜렁댄다든지 또 성격이 너무 급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증상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ADHD를 천식이나 또 당뇨 이런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HD가 어떤 이유로 생기냐 하면은 사실 명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 물질들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 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의 행동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미성숙 을 이제 그런 ADHD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잘 아시는 도파민도 이 ADHD에 큰 핵심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을 조절하는 원리가 치료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까도 이제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ADHD에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치료에 있어서 투 트랙인데 첫 번째는 먹는 약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ADHD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연구 MTA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따르면 약물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을 같이 했을 때 행동이 다른 또래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조절되는 경우가 약 68%, 그 다음에 약만 먹었을 때는 56%, 그리고 행동요법만 했을 때는 34% 이렇게 보고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오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행동요법이 약물요법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약물요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행동요법을 하는 것이 지금 ADHD의 현재까지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행동요법이라고 하면 이제 놀이치료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이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고 근데 부모님에 대한 행동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와 또 ADHD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약물요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서 ADH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행동요법을 먼저 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약물요법을 아주 제한적으로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HD에서 행동요법하고 약물요법을 같이 했을 때 약 70% 정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케이스도 한 30%까지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난치성 ADHD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이런 난치성 ADHD에서 쓸 수 있는 더 센 약, 더 좋은 치료는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치료 실패한 ADHD를 다 낫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그런 상술에는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약 먹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데 진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예전에 기사도 있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이 약을 특정 약,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약을 많이 먹는다. 또 운동선수들 큰 경기 앞두고 이 약 먹는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아마 예전에 한번 읽으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ADHD를 치료해서 물론 주의 집중력이 좀 향상이 되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ADHD하고 난독증 또 ADHD의 학습장애 이렇게 동반이 돼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ADHD 약을 먹어서 ADHD를 치료하면 근데 그 같이 있는 이제 난독증, 학습장애 이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 같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봤을 때 ADHD를 진단을 받았던 아이와 그렇지 않았던 아이를 비교해서 장기간 추적을 했을 때 ADHD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습 성과가 좀 낮은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이제 결과가 대세입니다. 그래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ADHD를 잘 조절하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ADHD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은 그 아주 천재로 알려진 옛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물론 이 시절에는 ADHD 진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문헌상의 이 사람의 행동 특성을 봤을 때 ADHD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선수인 마이클
마이클 펠프스도 이제 본인이 ADHD가 있다라고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도, 또 에디슨, 전구를 만든 에디슨도 ADHD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의 단점은 최대한 잘 조절하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 키워주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학습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ADHD의 특성인 그런 충동성, 또 무모함, 이런 것들을 또 잘 승화를 시켜서 도전 정신과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이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ADHD 의심 증상에 대해 답을 드리고 또 이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단에 걸어드린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정해서 제가 최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